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산회계 2급 실기 기초정보관리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52쪽이에요. 152쪽 제목이 3절 전기분 재무제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입니다. K랩 들어가시면 지금까지는 이 동네에 있죠.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환경 등록은 회계 2급에서 건들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기입니다. 아래쪽, 아래 메뉴를 확인하셔야 돼. 이거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몇 번 따라하면 알게 돼요. 자, 근데 전기분 재무제표 요거 들어갑니다. 요 동네. 그리고 교재는 153쪽으로 갑니다. 교재는 153쪽에 갔더니 전기분 재무상태표죠. 그리고 회사 코드 항상 우리 실기 연습할 때는 요 회사 코드를 여기 뭐라고 써 있나 코드 번호 몇 번을 꼭 확인하세요. 여기는 1100번.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게 1100번이에요. 근데 이거 끝나면 또 이제 회사마다 바꿔가면서 연습할 때 있으니까 항상 회사 코드 확인하세요. 자, 자료 어쩌고저쩌고 이용해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고 문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란을 잘 보시면 금액란이 이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있는 게 있죠. 잠시 후에 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냅다 입력하면 되고 왼쪽에 있는 건 왼쪽 걸 입력하고 오른쪽 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 건 입력하고 오른쪽 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자, 지금부터 일단 갑시다. 고! 자, 여러분 153쪽을 보시면서 K랩을 아래쪽 전기분 재무상태표. 실제 시험 볼 때는 지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입력하라고는 안 나와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입력하는 걸로 연습하는 거고 입력하는 걸 알아야 나중에 수정하는 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 시험 볼 때는 입력은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뒤에서 할 거예요. 일단 강의대로 쫓아오기만 하시면 돼요. 뒤에서 하겠지만 입력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러 금액을 틀리게 주거나 우리대로 고치라는 거지 아니면 빠뜨려요. 그럼 우리대로 집어넣으란 얘기지 아니면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어 삭제하란 얘기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입력할 줄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까지요. 자, 먼저 잘 보세요. 문제 첫 번째가 현금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현금이라고 쓰는 게요. 근데 현금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되죠 물론. 근데 현금 치고 엔터 치면은 벌써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린겨. 빛의 속도로 눌러가지고 몇 번 빨리 했지만 가만히 보면 히읗, 히읗, 니은, 기역, 미음, 엔터 7번 치셨어요. 근데 이걸요, 제가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다 101 찍으면 3번 만에 끝났죠. 자, 물론 빛의 속도로 하기 때문에 불과 몇 초도 차이 안 나지만 현금 치고 엔터 치는 사람과 101 땡 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나중에 가면 연봉 1, 2천만 원 차이 나요. 일반 기업 다니는데 연봉 1, 2천만 원 차이 나 똑같은 일 하는데 승질 나겠죠? 그러면 승질내지 말고 이걸 익히세요. 101. 왜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쓰는 코드, 자주 사용하는 코드. 제가 200개 적어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 20개도 안 돼요. 맘만 먹으면 이거 5분이면 외웁니다. 물론 지나면 또 까먹지. 그럼 또 한 번 해요. 또 까먹어. 또 한 번 해요. 그럼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외우는데 맘만 먹으면 5분이면 됩니다. 101, 102, 103, 108, 110, 251, 252, 253, 254.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요. 이 작은 차이가 어디 갔니 이거. 이 작은 차이가 현금 치고 엔터 치는 사람과 101 치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연봉 1, 2천만 원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중에 가봐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작은 차이가 모여서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웬만하면 물론 귀찮으면 현금 쳐도 돼. 끝까지 현금 쳐도 돼요. 그거 뭐라고 안 해. 누가 안 때려. 그러나 누구한테 그걸 있어 보이거나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현금 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하면 속으로 콧방귀나 끼지. 겉으로 얘기하면 폭력이 되니까 요즘은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금액이 얼마예요? 문제 보니까. 금액이 2,500이잖아요. 딱 봐도 2,500이다. 근데 이거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치는 사람 없겠지 설마? 그런 사람 우리 회계하기 참 힘든데 딱 봐도 2,500 우리가 적어도 9자리가 억이잖아요. 억 단위까지는 그냥 일십, 백, 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우리 명세기 회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딱 보자마자 2,500, 1,800, 1,570 이런 식으로 천만 단위, 억 단위까지는 한눈에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2,500인데 입력할 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요거를 2,500 입력하니까 250000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도 돼요. 그런데 잘 봐요. 앞으로 우리는 항상 콤마 단위로 25,000, 콤마잖아요.
콤마 단위로 입력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습관을 잘 들이면 나중에 어디 나가서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거예요. 누가 봐도. 잘 봐요. 물론 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안 하는지 제가 없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해. 근데 남들도 다 하는 걸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욕먹는 거지. 속으로 욕먹는 거지. 자, 없어 보이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콤마 단위로 일단 2, 5 칩니다. 그리고 000 치고도 되지만 여러분 키보드의 오른쪽 맨 끝에 보면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키. 우리는 키보드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여기를 많이 쓴댔잖아요. 그지요? 숫자 키패드를 최대한 활용하니까 거기 있는 걸 이용하셔야 돼. 플러스 키 딱 눌렀더니 어머 0000이 되죠. 000이지. 000 세 번 딱 찍히죠. 그리고 또 콤마는 찍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플러스 키 한 번 더 눌러. 그럼 딱 찍혔죠. 그러니까 25 플러스 엔터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 얘기를 그 교재 152쪽 하단에 그것도 써놨는데 그걸 떠나서 강의 보세요. 강의 보시면 돼.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1 엔터. 그리고 엔터도 아니야. 101 치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고 그리고 25 플러스 엔터. 다시 한번. 당좌예금이죠. 이것도 그럼 한글로 당좌 치고 엔터 치면 됩니다. 보다시피 됩니다. 그냥 엔터 치면 돼. 그럼 몇 번 쳤지? 디귿, 이응, 지읒, 오, 엔터. 그 다음 당좌예금 이어서 엔터를 또 쳐야 되니까 이거 8번 눌렀어요. 8번.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102 딱 3번 찍으면 끝나요. 진짜 빛의 속도로 치니까 1초도 차이 안 나. 에이, 귀찮아. 나는 그냥 할게요. 그냥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어디 가서 남들보다, 일 잘하거나 더 받기 힘들 거예요. 아마도. 아셨죠? 그러니까 102 이런 거 외워두면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1800 그러지 말고 우리가 누구한테 불러줄 때는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입력 작업, 전산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1800만 원 하지 말고요. 콤마 단위. 기억하세요? 콤마 단위 18 그리고 플러스 엔터 이렇게. 근데 누가 과장님이 이거 얼마냐 했더니 18 플러스 엔터요. 이러지 말고 그건 아니고 입력 작업할 때는 18 콤마 단위를 읽어요. 18 플러스 아셨죠? 그 다음 외상매출 보통 예금이네. 103 찍어요. 103 찍어요. 따라 해보세요. 미리 치지 말고 여기서 또 미리 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보통 예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벌써 바드럼 치고 있어.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이 빨리 센스가 넘치는 분이야. 근데 그게 빨리 가서 좋은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잔소리 할 포인트가 있어. 근데 잔소리 안 듣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전에서 실수하고 진짜 실무에 나가면 거기서 펑크 납니다. 제발 천천히 일단 무조건 한 번은 들으세요. 제발 한 번은 들으세요. 듣고 하세요. 자, 103 찍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콤마 단위 기억하세요? 15 그 다음 700 콤마 단위 15 7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외상매출금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왼쪽 걸 친다고 그랬죠. 오른쪽 거 입력하는 거 아니랬죠. 왼쪽 거 12500 플러스 이렇게 읽을 때는 1250만 원 이렇게 읽지만 입력 작업할 때는 콤마 단위로 12500 이렇게 아셨죠? 자,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8 찍으세요. 일단 따라 쳐보세요. 못 외워도 좋아. 일단 108이라고 찍으세요. 이것도 외상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쳐도 되지만 108 딱 3번만 치면 끝나잖아요. 금액은 12500 플러스 엔터. 제가 일부러 사이뛰게 하는 거 아시겠죠? 125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좀 사이뛰게 했지만 조금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여러분 12500 플러스 엔터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해야 돼. 잘 들으세요.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슈? 대손충당금 써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은 혹시 진도를 안 뺀 분들은 대손충당금이 뭔지를 모릅니다. 맞죠? 대손충당금 뭔지 모르고 실기 먼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급적 진도를 끝내고 오는 게 좋지만 진도를 다 끝내려면 지루하니까 제가 학습 플랜에도 올려드렸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이론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론하고 실무를 같이 해라. 그러다 보면 대손충당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왼쪽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얘들 둘은 짝꿍이야. 얘하고 얘 요거 두 개도 짝꿍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차량하고 감가상각 누계도 짝꿍이고 비품하고 감가상각 누계 그게 왼쪽에 금액이 이렇게 있는 애들 요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외상매출금이 좀 전에 우리가 입력했더니 108이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1 오늘만 다 쓸게요. 앞으로는 안 써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은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을 칠 때 잘 들으세요. 대손이라고 치고 엔터 딱 쳐봐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겁나 많아.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참고에 오른쪽에 외상매출금 써 있는 게 이 대손충당금은 짝꿍이 외상매출금이다. 두 번째 대손충당금은 짝꿍이 받으러 옵니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외상매출금 짝꿍이니까 얘야.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자, 다시 이거 안 했다고 치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럼 이거 안 했다고 치고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했죠? 대손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쳐야 돼. 아셨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 이제 눈치챘슈? 108이잖아요. 외상매출금이. 그리고 짝꿍은 여기 제가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108 더하기 1번 하면 109. 산수가 안 되면 할 수 없지 참. 108 더하기 1 하는데 암산이 안 돼. 그럼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108 플러스 1 하면 109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럼 이거를 여기다 109를 쳐버리면 끝나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격을 다르게 합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하는구나. 아니면 얘는 뭐야?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요 작은 차이가. 코드 외우는 거, 자주 쓰는 코드 외우는 거랑 이 플러스 1번 요런 거 치는 거랑 요런 것들. 더군다나 요 오른쪽에도 콤마단위 1, 2, 5 플러스잖아요. 1, 2, 5 플러스 엔터 치면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돼. 1, 2, 5, 0, 0, 0 이렇게 치고 있어 봐. 그 뒤에도 공 또 있어. 0, 0, 0 계속 치고 있어 봐. 깝깝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1, 2, 5 플러스 엔터 바로 쳐야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받으러 오면 110 찍으세요. 110 듣고 하랬죠? 110 찍으세요. 그리고 금액은 콤마 단위니까 6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눈치껏 플러스 1번이 짝꿍은 플러스 1번이잖아요. 110 플러스 1 암산이 안 되는 분들은 계산기 눌러 110번 더하기 1번 111 치세요. 111. 물론 이것도 대손 찍고 엔터 치고 두 번째 걸로 내려와서 받으러 온 짝꿍을 찾아서 엔터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깝깝하겠어. 뒤통수감이지. 요즘 진짜 때리면 안 돼. 큰일 나요. 철컹철컹 합니다. 속으로 뒤통수지. 예전 같으면 뒤통수 진짜 쳤어요. 이게 뭐냐. 라떼는 말이야 그랬어요. 그래도 철컹철컹 안 했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혼냈죠. 머리통 여러 번 맞아야 고쳐. 습관은 처음에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못 고치는 거 아시죠? 몇 대 두드러 맞고 말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이래야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실기를 저랑 처음 하는 사람들은 복 받은 줄 아셔요 진짜. 갑니다. 60 플러스 엔터. 콤마 단위 항상 콤마 단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단기 대여금 저 몰라요. 지금까지는 코드를 101, 102, 103, 108, 109 다 외웠잖아요. 대여금 저는 안 외웠어요. 알긴 알지만 알긴 알아요. 하도 자주 쳐서. 근데 저도 몰라요. 그럼 모르면 대여라고 찍어 저는 대여 찍으면 단기 대여금 딱 뜹니다. 물론 대여라고 안 찍고요. 대여라고 안 찍고 단기라고 찍어도 됩니다. 단기 딱 찍으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런 거 떠. 그래서 저는 대여를 먼저 찍은 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많이 해봤으니까 단기라고 찍는 것보다는 대여라고 찍는 것이 더 이게 대여금 찾기는 다여가 보니 대여를 찍기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찾기가 좋으니까 114번 코드 114 외우면 더 좋지. 물론 굳이 외우는 필요 없어요. 콤마 단위 얼마야? 오른쪽 거 25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또 무엇이요? 미수금. 이건 외웠잖아요. 120번. 120 찍으세요. 120. 금액은 얼마예요? 2 플러스 엔터. 입력 작업할 때는 200만 원, 250만 원 이러지 말고 2500, 2000,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뭐예요? 상품 146. 상품 146 금액은 얼마예요? 9 플러스 엔터. 항상 숫자 키패드 오른쪽 이용하셔야지 위에 있는 1, 2, 3, 4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입력은 되겠지. 근데 그게 이상한 습관이 돼버리면 실무에 나가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지. 속으로. 특히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 키패드가 없으면 키패드 하나 사요. 키패드만 있는 것도 팔드만. 그죠? 요즘하는 거고 팔드만 요거 USB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거라도 하세요. 제발. 이 계산기보다도 작던데 요따만한 거 있던데요. 띠디디디디. 치세요. 노트북 위에 있는 거 1, 2, 3, 4 이걸로 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 다음 그 밑에 차량. 저는 자주 쓰니까 108. 저는 자주 쓰니까 208을 알아요. 근데 꼭 외우라고는 안 했죠.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차량, 비품, 기계, 토지, 건물 이런 건 자주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201, 202, 206, 208, 212 막 이러거든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좋죠. 차량, 금액은 왼쪽에 있는 건 왼쪽 거 입력하랬죠. 왼쪽에 있는 거 숫자 왼쪽에 있는 것들 왼쪽 것만 입력하고 오른쪽 건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요거 입력합니다. 그래서 22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짝꿍은 플러스 1번. 여기서 센스가 있는 게 이제 짝꿍은 플러스 1번. 감가치기 바쁜 분들하고 209를 우아하게 치는 분들은 나중에 격이 다른데 이렇게 잔소리해도 나중에는 여기다 감가 칩니다. 그냥 칩니다. 막 칩니다. 보고 있으면 이제 실강할 때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으면 이제 제가 평상시에 말 잘 듣는 분들 10명에 한 두세 명들은 209를 찍고 나머지는 다 감가 칩니다. 근데 감가만 치면 다행인 게 감가, 상, 각 안 쳐질 때까지 계속 쳐. 찔리는 사람 있죠? 양심에 발을 넣고 찔리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제발 고치세요. 습관이니까 못 고친다. 그럼 안 돼. 벌써 못 고친다 소리 나오면 실무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남의 돈 받으려면 빨리 간도 빼고 쓸겠다고 다 빼야 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빨리 빼. 고치라면 고쳐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서너 명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두 글자 치고 엔터 치라고 해도 계속 감가, 상가까지 쳐. 없어 보여요. 209 찍으세요. 우아하게. 금액은 44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비품 212. 일단 212 찍어봐요. 물론 코드 외우라고 안 했으니까 비품이라고 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금액은 10 플러스 엔터. 부디 콤마단위 10 콤마단위 1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212 짝꿍. 212 짝꿍은 플러스 1번. 213이겠죠? 213 찍으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감가 치고, 검거. 저기 형사도 아닌데 감가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오른쪽에 비품이 있는 게 밑에 있잖아요. 이거를 방향키로 이렇게 쭉 계속 내려올 수도 있고 물론 마우스 찍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돼요. 아까 여기 딱 나왔을 때 마우스 들고 찍어도 돼. 이거 마우스가 왜 이렇게 잘 안 움직여? 마우스 들고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우리가 실기 작업할 때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있는 건 가급적 키보드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갔다 오는 시간도 사실은 나중에 특히 일반 사무실은 그래도 덜한데 혹시 여러분이 나는 같은 일을 하지만 월급을 더 받고 싶다. 나는 회계랑 적성도 있는 것 같고 적성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회계 DNA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이왕이면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 실제로요. 대기업이 아닌데도 연봉 4,500씩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죠. 세무사무실. 세무법인, 회계법인 이런 데는 능력급이에요. 능력급. 물론 이건 말 그대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 사무실에 한두 명,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기업 못지않은. 그래서 이런 데 또 장점은 연봉이 세. 그 대신 단점은 일 잘해야 돼. 머리 똑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능 하나하나. 이거를 감가치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지. 근데 이거를 213,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런 걸 잘 소화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2, 3년만 버티기고 공부 열심히. 이론 공부. 이론이 탄탄해. 실기는 지금 잘 배우고 있잖아요. 이론이 탄탄하면 실기도 잘할 수밖에 없어. 하여튼 말 잘 듣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월급에 10%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연봉 제대로 받는데 이런 데 가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면 좋죠. 또 거기 가면 좋은 점이 일 바쁠 때는 엄청 바빠. 근데 한가할 때는 아주 한가해서 그냥 집에서 놀면서 해도 돼요. 진짜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냥 느긋하게 해도 되고 바쁠 때는 좀 물론 바빠요. 세금 신고하는 철이 있거든요. 그 달에는 야근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보상도 세니까. 물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세무사무실 10년 다녔는데 맨날 200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인데 연봉 3, 4천씩 받는데 그 사람들은 왜 연봉이 10년 됐는데 연봉 2천 받는다고. 그걸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해. 우리 회사는 짜. 우리 사무실은 짜. 실력 없다는 얘기예요. 실력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연봉 협상하니까 올라가요. 매년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3, 4년 만이면 3, 4천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많진 않아요? 똑똑해야 돼. 이론 잘해야 돼. 실기도 빨라야 돼. 실기 잘하려면 지금 제가 하는 거 요거를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 익히시면 됩니다. 3 플러스 엔터. 11조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부디 따라 하세요. 자, 차변 쪽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변 쪽으로 갑니다. 대변 쪽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251 찍어요. 251. 따라 찍어봐요. 251. 금액은 28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지급보험 252. 지급보험 보자마자 252가 떠올리도록 몇 번만 신경 써서 암기하시면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뻥 아니라는 게요. 15 플러스 엔터.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AI가 다 대체해가지고 우리 회계세법 다 필요 없다 이런 날이 한 200년 안에는 올 건데 그 안에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하세요. 그 다음 미지급금 253. 일단 253 이렇게 찍어봐요. 물론 코드 기억이 안 나. 그럼 기억하려고 막 머리 짜낼 필요 없어요. 기억 안 나면 미지 찍어 그냥. 그럼 미지급금 뜨잖아요. 그러면 돼 그냥. 코드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외우려고 노력해봐라. 새로운 거 배울 때 나한테 불편하다고 나 안 할래 이러면 영원히 발전이 없는 거고 조금 불편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숙달되면 그게 달인이 되는 거지. 우리 중에 전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회계 전공한 사람 이거 안 배웁니다. 이거 그죠? 대부분 안 배워요. 전공한 사람은 이미 배웠어. 그러니까 대부분 안 배운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내 하라는 대로 그리고 강의 듣는 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내 실력이 되고 전공자 뺨치는 실력자가 될 겁니다. 진짜예요. 자, 미지급금 얼마냐? 25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거 말 설명 안 드렸는데 차익이 뜨죠. 지금 차변은 이렇게 1억 1,500, 115 빵빵빵 이렇게 되는데 대변은 아직 입력 안 됐으니까 차익이 뜨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끝냈는데도 차익이 뜬다. 대차 차익. 차변과 대변이 안 맞다. 그럼 잘못된 거지. 그죠? 근데 아직 안 끝난 거니까 계속 합니다. 259 찍어봐. 259. 이거 외우라고는 안 했어요. 외우라고 했나? 가급적 외우랬지. 기억 안 나. 그럼 선수라고 찍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선수금. 안 외워지면 그냥 쳐도 되는데 문제는 안 외워진다고 그냥 쳐야지. 그냥 쳐야지.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안 외워지는 거죠. 무조건 안 외워지는 거죠. 가급적 외우려고 노력해봐요. 4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부채총계 이거는 제목이니까 이거 선수금 밑에 부채총계 있잖아요. 이거 제목에 이건 칼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제목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계정 과목 요것만 치는 거예요. 계정 과목. 그 다음 자본금이에요 이제. 자, 그 다음 자본금만 치면 되는데 지금 대차 차익이 딱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자본금을 43 115 플러스 아직 엔터 안 쳤어요. 엔터 치기 전까지는 차익이 떠 있었는데 엔터 딱 치니까 차익이 사라졌죠. 그럼 차대변 일치한 거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면 끝. 시험 문제도 이렇게 차변합계랑 대변합계 일치하면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여러분 세로 연습하고 싶다. 이거 지우면 돼요. 그럼 이거. 지우는 건 여기 X표 있잖아요. 단축키는 F5번입니다. F2 불러오기, F5 삭제. 그럼 F5 누르고 삭제 누르면 세로 입력할 수 있어요. 싹 지우세요. 그래서 그냥 F5 엔터, F5 엔터, F5 엔터가 쫙 다 지워. 다 지운 다음에 세로 연습해도 돼요. 아셨죠? 저는 또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전 적고 넘어갈래요. 얼마였더라? 300. 일단 끝. 하나 됐습니다. 그 다음 나갑니다. ESC. 물론 이거 닫아도 돼요. 여기 눌러도 됩니다. 여기 눌러도 되는데 저는 ESC 됐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교재 다음 넘어가서 다른 책에 있는 설명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넘어가서 여기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 157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거 실제 시험에서는 마찬가지로 시험에서는 그 입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만 수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는 걸로. 잘 들으세요. 이거 제목 로마자 붙어 있는 제목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요 계정 가운만. 기초상품 이런 건 좀 지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입력할 때 이게 조금 이제 주의할 거. 잘 보세요. 어쨌든 칼라로 돼 있는 거. 시험 볼 때는 칼라가 아니니까. 어쨌든 로마자 붙어 있는 건 제목들이니까 이런 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하는 게 있긴 있다. 뭘 입력하지? 몰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걸 보시면서 갑니다. 여기 아니지. 자, 메인 화면 가서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자,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을 찍어도 되고요. 매출을 찍어도 됩니다. 상품 매출 떴죠? 엔터 칩니다. 금액은 121, 콤마 단위.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콤마 단위가 가야지 121000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원래 파란색은 입력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제목은 입력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럼 입력할 게 없어. 기초상품이라고 기초를 한번 찍어볼까? 기초를 찍어보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매출원가를 찍어야 돼요. 이 상품 매출원가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는 치고 뭐는 안 치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따라 입력해봐요. 따라 입력하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 매출원가 그중에 첫 번째 게 상품 매출원가인데 상품을 찍고 엔터 쳐도 되고 아니면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 다른 걸 쳐도 돼요. 두 글자를 치면 됩니다. 요걸 엔터 치면은 갑자기 보조창이 뜨니다. 여기에다 대고 기초상품 요거 기초상품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몇 분만 따라하면 됩니다. 자, 500만 원 입력하고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
바로 콤마 단위 바로 띄고 200 띄고 플러스 엔터 하셨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기말이에요. 기말이 여기 문제에는 기말이 써 있잖아요. 900만 원이라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지금 9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뭐라고 쓰는 거 따지지 말고 기말 상품 재고액 써 있잖아요. 올라리? 근데 클릭해봐요. 클릭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입력돼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했잖아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상품 있잖아요. 요게 900이야. 요 금액이 일로 그냥 자동으로 반영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험에서 이 금액이 만약에 안 나와 있다. 보다시피 클릭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안 나와 있어. 900만 원 입력해야 돼. 그럼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아,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거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재무상태표로 가서 상품을 고쳐야지. 만약에 이거 닫아놓고 할게요. 그럼 900만 원인 거 확인하고 다시 닫고 일단 나갈게요. 그냥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갈게요. 그리고 여기 재무상태표의 상품을 900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원으로 바꿔볼게요. 100만 원 바꾸면 여기 차익이 떠요. 잘못됐다 이거지. 그렇다고 치고 나가요. 일단. 물론 안 나가도 되지만 다 나가요. 손익계산서 다시 들어가. 다시 클릭하면 뭐라고 떠요? 뭐라고 뜨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뜹니다. 확인 딱 누르고 매출원가를 클릭해보면 여기가 100만 원으로 바뀌었죠.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메모 잘 해놔요. 여기다 메모해놔요. 요것을 입력할 때는 여기다가 메모해놔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서? 물론 책에 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써 있어요. 1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밑줄 쳐놔가지고 써놔 있어요. 여기다 어쨌든 뭐라고 써놓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 그래놓고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써놓으세요. 요거. 이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액 입력하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 물론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신나게 이렇게 줄 쳐놔가지고 써드렸어요. 이렇게 기말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반영된 자료이다. 수정하고 싶으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수정해라 라고 돼 있죠.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나가. 그 다음 재무상태표 다시 열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서 100만 원 돼 있는 상품을 다시. 중요한 건 상품이에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에는. 근데 여기다 입력할 때 기말 상품 적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고 적어야 돼. 이거 메모해두세요. 메모해두세요. 중요한 거 머릿속에 빨리 새겨놔요. 상품. 기말 상품이 아니라 상품. 아셨죠? 상품. 900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방금 열려 있었죠? 조회를 다시 눌러.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다 그래 놓고 900으로 바뀌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 시험장에 갔는데 나오자마자 선생님 저 이제 세무사에 고발할 거예요. 그래. 왜? 그랬더니 기말 재고액이 입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고발할 거예요. 막 이래. 그러지 마. 수업 시간에 200번도 더 했잖아. 그랬어요? 제발 좀 중요한 거예요. 그 학생은 좀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어요. 어쨌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꼭 이 구조를 외우세요.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것이 반영돼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9,900억 개 같은 별표 3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급여로 내려오는 거예요. 급여로 이제 일로 내려옵니다. 판관비나 매출총액 이런 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요. 자, 일단 여기다 대고 급여부터 칩니다. 801번 12300 이제 좀 빨리 입력할게요.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 퇴직급여. 저라고 초성이라고 그러지. 직, 급, 초성만 쳐도, 초성만 쳐도 나오긴 나와요. 초성만 쳐도 나오긴 나와요. 우리 학생 중에 누가 초성 치고 있더라고. 너 어떻게 알았니? 내가 하다 보니까 되던데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 811 찍습니다. 811 그래 놓고 1233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는 813인데 여러분은 812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비라고 찍으세요. 여비 찍으면 바로 뜹니다. 금액이 얼마요? 832 콤마 단위 832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수도 찍고 엔터. 금액은 얼마예요? 12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세금 찍고 엔터. 두 글자 찍고 한 글자 쳐도 되고 세 글자 쳐도 되지만 웬만한 건 두 글자 치고 하세요. 그 두 글자 치고 3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818 감가상각비 6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보험료, 보험료 600 플러스 엔터. 차량 유지비 1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운반비로 계속 갑니다. 운반 5만원 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소모품비, 소모 두 글자, 소모 두 글자 치고 엔터. 4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광고 835인데, 그죠? 833이네. 에이, 틀렸네. 833 15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런 거 건너뛰고 이자 치고 엔터. 이자 수익. 그리고 금액은 400 플러스 엔터. 계정과목만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임대료 할 때 임대료 수입이 아니에요. 임대료를 치는 거지. 임대료. 금액은 18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접이 아니라 잡이익인데 잡이익 입력하는데 1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이자 비용 계정 과목만 싹 지우고 다시 입력해봐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이 문제에 써 있는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문제의 당기 순이익은 20685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건 21985야. 그럼 아직 안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났죠. 그 이자 비용 다음에 뭐 있나 했더니 소득세 비용이야. 소득세. 그래서 여기다가 소득이라고 찍어봐요. 소득이라고 찍고 금액을 100만 원 찍으면 이제 드디어 여기 써 있는 20985 문제에도 685인데 뭐 하나 안 적었나 본데? 뭐 안 적었지? 뭐 안 적었을까요? 뭐가 안 맞는데 다시 봐야지 그럼. 문제랑 뭐가 안 맞아요. 제가 뭐 잘못 입력했나 봐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어쨌든 다시 매출액 매출원가 812 판관비 398 판관비가 19 판관비 뭐 틀렸네. 뭐 입력 안 했죠?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도 세금 감가 보험료 차량유지비 제가 뭘 잘못 적었나 봐요. 어디 갔어? 운반비 송호품비 광고선전비 다 적었는데 금액을 어디 잘못 적었나? 금액을 잘못 적었나 봐요. 어디가 뭐가 안 맞지? 안 보여 이렇게 급하면. 그죠? 12300 퇴직급여 1500 1233 832 1200 350 세금과 공과가 350인데 3자 어디 갔대? 아까 욕했죠? 저 X 틀렸다 봐. 그죠? 욕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마지막 단기순위 20685 맞죠? 그럼 끝난 거야. 나오면 돼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핵심보다 기말상품 재고에 이거 입력하려면 또는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말로 닦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157페이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하나 마저 더하고 기초정보가 있는데 마저 더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예제 6번 교재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재 160페이지로 넘어가면 요까지 하고 마무리 짓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메인 화면에 이 동네 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 요까지 마무리 할게요. 요 메뉴를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건 뭐냐면 채권 채무 중에 전년도의 잔액을 이번 연도 금액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뭐시라고라? 물론 한두 번 해보면 그만인데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이 메뉴는 채권 및 채권 채무의 각 거래처별 명세를 단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전기에 남아있던 전년도의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번 연도로 넘겨주는 겁니다. 단기에 적용시키는 메뉴가 바로 거래처별 초기 2월. 전년도의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을 이번 연도로 2월 시켜서 이번 연도에 채권 채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메뉴입니다. 메뉴가 그런 거예요. 이 메뉴가 좀 생소한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불러오기 한 방에 해도 되지만, 자, 그걸 떠나서, 자, 첫 번째 문제에 써 있는 첫 번째가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여기 입력할 때 외상매출금 108을 바로 찍어도 돼요. 근데 이건 단점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네.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그래서 이건 이 줄로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외상 치고 여기서는 F2번 먼저 눌러야 돼. 항상 여기서는 F2번. 제가 항상 F2번 먼저 누르는 걸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F2번 눌러서 외상 찍어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탭을 치거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합격상사 오른쪽에 있는 이 합격상사란 번개 카센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항상 F2번 눌러야 됩니다. F2번 눌러서 합격 딱 치면 합격상사가 나오죠. 금액을 8500 이렇게 입력하고 두 번째 또 F2번 눌러가지고 번개 딱 치고 카센터 거 400만 원. 아이고 4 플러스인데 자 이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금액이랑 오른쪽에 있는 합계 금액이 일치하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옵니다. 마우스 클릭. 그 다음 이번엔 받을 어음이잖아요. F2번 누른 다음에 받을 어음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은 밑으로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엔터 치지 말고 여기서 탭을 치거나 마우스 클릭. 탭을 치거나 마우스 클릭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2번 눌러.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서는 항상 F2를 누릅니다. F2번 기억하세요. F2번 그리고 어디요? 엔젤. 여기는 거래처가 몇 개 안 되니까 하나만 쳐도 나옵니다. 거래처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3500. 자, F2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F2번 눌러가지고 주 월드인데 이럴 때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막 이러지 말고요. 그냥 월 한 글자만 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시프트 누르고 막 이러지 말고 아셨죠? 금액은 2500.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옵니다. 마우스 클릭,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도 F2번 눌러서 외상매입금. 여기서는 F2야. 왜 메뉴를 F2 누르게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F2 먼저 누르세요. 근데 다른 데서는 제발 F2 막 누르지 마세요. F2 누르면 다 되긴 다 돼요. 다 되지만 만능이 아니에요. 귀찮은 거야.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자, 그다음 탭 쳤고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 서귀포 그래놓고 얼마요? 18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또 F2번 눌러서 서해 아침 누르고 어디 갔어? 7500. 또 F2번 눌러서 맑은 하늘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어디 갔니? 2500 플러스 엔터. 그래서 밑에 차액이 뜨면 안 됩니다. 여기 차액이 뜨면 여기 왼쪽에 합계 금액과 오른쪽 거래 금액이 안 맞아.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이다 그러면 이 중에 두 개를 만약에 이 금액을 서로 바꿔. 서귀포랑 서해를 서로 바꿔놔. 금액을 서로.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요? 냅다 고치는 거지. 그냥 7500 그리고 1800 이렇게 그냥 고치는 거지. 제가 지우고 입력하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냅다 고치면 돼. 다시 이렇게 만약에 진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이건 또 안 나왔어. 이건 안 나왔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금액이 바뀌어 있고 하나는 없어. 그럼 우리더러 고치면 돼. 어떻게? 아, 서귀포가 1800이구나. 근데 냅다 고쳐요. 그 다음 서해는 7500이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없는 거 F2번 눌러가지고 어디요? 맑은 하늘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해주면 끝이에요. 2500인가?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볼 때는 한두 개만 나와요. 한두 개. 그럼 이 계정 과목에 한두 개 불러와서 하면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불러오기를 눌러버리면 그러면 다 뜹니다.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계정 과목이 다 떠.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지급어음이잖아요. 지급어음 찾아서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불러오는 거 F2번 눌러서 불러오는 걸 보여드린 거고 불러오기 눌러놓고 해도 됩니다. 외상매출금 아까 우리 입력한 거, 받으러옴 우리 입력한 거, 그리고 또 뭐였지? 외상매입금 입력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급어음 다시 여기 가서 F2번 눌러요. 어디 가서 국민은행 그리고 10 플러스 엔터. 또 F2번 눌러서 S51 한영키 누르고 대소문자 상관없이 S. 불러올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불러올 때는 상관없고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자, 그다음 여기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시험 볼 때는 이 중에 한두 개만 나와요. 자, 오른쪽에다가 F2번 누르고 샴셩 이거 한영키 눌려 있었네. 한영키 삼성카드 뭐요? F2번 누르고 삼성카드 엉뚱한 게 눌렸나? 됐고 금액은 얼마예요? 20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또 F2번 눌러서 엔젤 그래놓고 금액은 5 플러스 엔터. 자, 끝났습니다. 자, 시험 볼 때는 이 중에 한두 개만 우리가 입력하거나 수정. 한두 개만 F2번 눌러서 불러온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입력하거나 틀린 거 고쳐주거나 없으면 새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가 언제인지 몰라도 이번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걸 지우는 거야. 그럼 F5번 눌러가지고 삭제하면 되잖아요. 삭제하면 삭제되는 거 보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F2번 눌러서 뭐 엔젤이었나? 엔젤 쳐가지고 7500을 입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걸 지운다는 게 이렇게 지운 거지. 잠깐만요. 어떻게 지웠지? 어떻게 희한하게 지웠다는데 이렇게 지운 거야. 금액만 지운 거지. 금액만 지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 자료 없어 지우는 건데 이렇게만 지웠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만 지운 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험은 관대하기 때문에 다 맞다고 해줬습니다. 근데 지우려면 항상 여기 삭제 있잖아요. 삭제. F5번 눌러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지우는 건 물론 금액이 없으니까 지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되지만 안 좋죠. 안 좋죠. 어쨌든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 최근에 나온 게 이겁니다. 지우는 거, 삭제하는 거. 그러니까 추가 입력하거나 지우거나 금액을 고치거나 이런 겁니다. 자, 이래서 드디어 메뉴 이 동네 거 한꺼번에 다 했죠? 이 동네 거 한꺼번에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거 매출원가 구할 때 요 매출원가 구할 때 기말 재고액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어디서? 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하고 또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재무상태표 가서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래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메뉴들, 여기는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끝. 자, 이래서 우리는 기초정보 쪽하고 전기분 재무제표를 했는데 우리 시험에 요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등록하고 이 전기분 재무제표에는 우리 회계 2급이잖아요. 전기분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고 6점. 거래처별 초기 2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적용 등록 이 4개 중에 2개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초정보관리하고 전기분재무제표 합쳐서 18점 나옵니다. 시험 문제. 실기가 70점인데 70점 중에 18점이 이 기초정보관리랑 이 전기분재무제표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것만 잘 숙달시키면 실전 실기에 18점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거야. 합격을 떠먹여주는 거예요.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데 굳이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아, 이거 들리면 진짜 골치 아파요. 자, 여기까지 잘 익히세요. 그리고 지금 입력한 거 요거를 싹 지우면 되잖아요. F5번 눌러 F5 엔터 F5 엔터 해가지고 싹 지운 다음에 새로 연습 한두 번 더 해보시면 돼요. 한 2번 정도는 지우고 연습하고 새로 해보세요. 아셨죠? 자, 이래서 기초정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